투자에 대한 모든 걸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투자 프로파일러 미스터 한, 오늘도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네. 됐습니다. 오늘 양대 지수는 보합권에서 움직이더라고요. 이번 주는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까요? 지수 보합 혼조 장세가 지난주 첫 번째 본격화됐고요. 네. 이제 그 흐름이 당분간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딱히 뭐 상승을 이끌 만한 모멘텀도 아직 없는 상태고, 또 그렇다고 특히 하방 경직을 하방으로 떨어질 만한 그런 악재들도 없기 때문에 당분간 혼조 장세 나올 것 같고요. 그 혼조 장세 후에 중기 재상승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간 조정이 나올 때 무서워하지 마시고 좋은 주식을 잡는 데 주력하시는데,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유망 종목, 주도주 공략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되고, 주도 탄생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비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재상승이 기다리고 있다면 종목을 참 잘 골라야 할 텐데, 네, 그렇습니다. 잠시 후에 구체적인 종목 들어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내일 당장, 내일 시장의 단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내일장 단서는 결국엔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 이름 자체가 단서가 됐어요. 그렇죠. 네. 일단은 뭐 이 말씀을 드리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일단 시장 자체가 아직까지 2차 전지가 주도주다라고 확답을 하기에는 조금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한 이런 네. 상태고, 이런 가운데 여전히 뭐 일부 뭐 지금 조방원 같은 이런 섹터들의 여전히 강한 하방 경직이 나오고 있고, 또 그 원전주라든가 그리고 조선이라든가 금융주 같은 경우는 여전히 모멘텀 자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쉽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뭐 계속 강조를 했었죠. 이미 많이 올라서 부담스러웠던 종목군들은 우리가 막연하게 쫓아가서는 부담이 된다. 결국에 최근에 방산주들이 급등의 급락세를 기록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듯이, 이미 10버거 이상 급등세를 기록했던 종목군들은 돌발 악재가 나오면 대응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 대한 접근 전략이 절대 쉽지 않다는 측면이겠고, 이런 측면에서 그동안 저는 상대적으로 못 올랐던 종목 중심으로 보자. 그 대표적인 게 2차 전지였었고, 2차 전지와 더불어서 이제 반도체 쪽도 제가 언급드리고 있었죠. 여기다 언급드렸듯이 원전주 쪽도 아직은 괜찮게 보고 있는 상태고, 자동차 쪽은 이제 관세 협상이 어느 정도 끝난 상태이지만 최종적으로 관세 협상이 끝난 상태까지 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소외됐던 종목 중에 반등장이 좀 진행이 될 거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러한 가운데 조금 멀리 본다고 한다면 2차 전지 종목이 좀 더 안정적이면서도 꾸준하게 시장을 이끌어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하반기 장세, 지금은 아닌 것 같이 보입니다만 연말이라든가 내년까지 보게 되면 2차 전지가 대장주로 등극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수는 여전히 혼조 장세 계속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 혼조 장세 속에서는 상대적으로 등치가 작은 종목들 내지는 상대적으로 소외됐고 못 올랐던 종목 중에 순환 흐름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올 겁니다. 언급드렸듯이 많이 올랐던 지금 조방과 같은 종목보다는 소외됐고 못 올랐던 종목 중에 반등이 좀 진행이 될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되고 있고요. 언급드렸듯이 이제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 원전주, 그리고 이제 뭐 자동차라든가 일부 소외주 중심의 순환 반등은 계속 진행이 될 건데, 그 순환 흐름이 추세적으로 이어지느냐, 단발로 끝나느냐, 이게 좀 관건이겠죠. 네. 현재로 봤을 때는 원전주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정말 강도 높은 어떤 신규 수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올 때 주가 반등이 가능할 거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테슬라라든가 애플 외에 글로벌 빅테크로의 파운드리 쪽에 대한 추가 수주가 나오거나 엔비디아로의 콜테스트를 통과하는 이런 호재가 나오게 되면 반도체 쪽도 추가적인 상승세, 추세적인 상승이 가능할 겁니다.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고 우리가 섹터를 중심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2차 전지 쪽에 좀 더 우리가 좀 더 주목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2차 전지 업황 자체가 이제 바닥을 쳤다는 얘기고, 에너지 저장 장치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업황이 살아나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올해 하반기와 내년 연초까지 봤을 때 2차 전지 섹터의 실적 턴어라운드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2차 전지가 속도는 느리더라도, 제가 표현하고 있듯이 야금야금 시세가 나더라도 중기적으로 완만한 반등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결국엔 2차 전지가 시장 전면을 부상하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을 일단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LG 에너지 솔루션 차트를 잠깐 보고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 좀 드리겠는데요. LG엔솔은 일단 2차 전지 관련주의 이제 대장주, 업종 대표주 맥락으로 종목을 보시면 되겠죠. LG엔솔은 이제 주가가 이제 바닥을 치고 이제 올라온 상태에서 추세적으로 횡보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네. 추세적으로 상승 기조가 살아있는 형태가 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대장주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후발주들은 결국엔 따라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LG엔솔의 실적이 분명히 하반기 쪽에서 확실하게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LG엔솔이 가게 되면 뒤에 있는 종목들도 따라가는 이런 형태가 될 거니까, 네. 그 부분을
주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2차 전지 대장주 역할을 하는 만큼 네. 앞으로의 향방을 참고해서 좀 2차 전지 투자 전략을 그렇습니다. 세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장 단서는 2차 전지, 결국엔 2차 전지였고요. 오늘 리뷰를 해볼 종목도 이와 관련한 종목이에요. 네. 오늘 장대 양봉 만들어낸 LNF 최고가 경신했습니다. 네. 그리고 1차 목표가가 8만 원대였는데 단숨에 달성을 했죠. 그렇죠. 네. 제가 2번, 3번 정도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야금야금 시세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고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선호하지 않고 또 싫어하고 또 이런 종목들을 판단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이런 종목을 다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현재 일봉사 주가를 크게 놀려니까 엄청나게 많이 오른 것 같죠. 근데 차트를 쫙 줄여놓으면은 역시 이제 바닥에서 조금 올라와 있는 상태고 이제 바닥에서 탈출을 좀 시작하고 있는 그런 과정을 보시면 됩니다. 자, 이 구간에서 강하게 추천드렸고 계속해서 계단식 상승가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될 그런 종목이다라는 점도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LNF 같은 종목들은 지금 현재 그 양극재, LF 배터리 쪽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장 진출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익 폭이 가장 크게 부각되고 있는 종목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도 보게 되면 앞으로 이제 2차 전지가 갈 때 LNF 관련주들이 양극재 관련주 중에 대장주 형태의 강세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고요. LG 엔솔의 시세 흐름과 같이 궤를 같이 해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LNF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유지하시는 좋을 것 같고 일단 굳이 뭐 지금 성급하게 물량을 털어낼 필요는 없습니다. 가져가시는 전략이 좀 바람직하다는 측면이겠고 다만 매수를 할 때는 추격 매수가 아니라 약간 눌리거나 횡보세가 나올 때 매수 전략을 단행하는 게 좋을 것 판단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이제 목표가는 8만 원 달성을 했고요. 자, 2차 목표가를 이제 10만 원까지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익절가는 7만 원 정도까지 상향 조정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겠고요. 생각보다 빨리 반등이 목표가 달성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2차 목표가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걸 보고 있으니까 긍정적인 시각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LNF 1차 목표가 8만 원을 단숨에 달성을 했고요. 이제 2차 목표가 10만 원을 설정해 주셨는데요. 기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고 빠르게 따라올 수도 있겠지만 계속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생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내일은 정확히 어떤 종목을 눈여겨봐야 할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내일장 공략 종목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내일의 종목은 코스모 신소재예요. 내일도 역시 2차 전지인가요? 2차 전지로 일단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단 시장이 워낙에 순환매가 계속 돌고 있고 그때 나오는 이슈에 따라서 시세가 많이 변합니다. 오늘도 네. 뭐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여러 가지 호재성 재료, 리튬 이온 가격의 강세 소식으로 인해서 강세가 나타났는데 2차 전지가 워낙에 이슈가 좀 많을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 뭐 에너지 저장 장치 쪽도 그렇고요. 리튬 가격과 관련된 부분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모멘텀이 꾸준하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게 이제 2차 전지 섹터입니다. 언급드렸듯이 이제 지금 조방 같은 종목들 많이 오른 상태에서는 호재보다는 악재가 많이 나오죠. 그쵸. 또 KBT 관련들도 많이 오르다 보니까 호재보다는 악재가 나오는 상태고 실적이 좋았다고 하는데도 주가가 밀리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죠. 그만큼 많이 올랐던 종목은 부담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주가가 장기간을 거쳐서 소됐고 바닥을 텄던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오히려 호재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바닥 종목은 악재 민감하기보다는 호재 더 민감하게 움직이거든요. 이런 측면을 보게 되면 현재 2차 전지가 그만큼 메리트가 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쪽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코스모 신소재도 이미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드렸었고 지금 뭐 지난번에 한마 7월 24일 3만 8천 원 정도 말씀드렸었죠. 네. 주가가 좀 또 올랐고요. 올랐는데도 여전히 오늘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이것이 이제 뭐 많이 올랐다라는 것보다는 이제 반등을 시작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2차 전지 양극재 쪽에서 굉장히 꾸준하게 매출 실적을 냈는데 다른 양극재 관련주가 모두가 적자를 기록한 와중에 힘들지만 이 종목은 흑자를 기조할 정도로 탄탄한 내공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에요. 이런 가운데 최근에 리튬 가격이 올라가고 또 양극재 관련주가 움직일 때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상대적으로 크게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어떤 관심도 가질 필요가 있겠고요. 일단 고객사들은 이제 재고 조정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죠. 여기다가 리튬 가격의 강세가 좀 더 지속되기 때문에 양극재 가격 강세와 더불어서 그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있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반등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종목도 오늘 올랐지만 우리가 아직까지 주목을 해볼 만한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오늘 13% 급등세가 네. 나왔어요. 좀 잠시 쉬어갈까 뭐 싶기도 한데 가격 전략을 어떻게 세워가면 좋을까요?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현재 주가는 뭐 장대한 곳에 없습니다만 쫙 줄여보면 이제 바닥에서 긴 시간 동안 바닥을 찍고 미미하게 오르다가 오늘 양봉 정도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초기 국면이다.
라고 이제 보셔도 됩니다. 네. 자, 일단 주가는 많이 올랐지만 많이 오는 게 아니라 시작이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보셔다라는 측면이겠고, 현 구간에서는 추경 매수까지 할 필요 없겠습니다만 약간 눌리게 되면 우리는 매수 전략을 단행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종가 47,300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제가 보기엔 오늘 2차전지가 많이 올랐고요. 재료에서 올랐기 때문에 내일은 좀 밀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시초가를 주고서도 약간의 마이너스가 나올 때를 이용해서 저가 매수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목표가는 6만 원 제시를 드리고 손절가 4만 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코스모 신소재였고요. 2차 전지 같은 바닥권 종목들은 악재보다는 호재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그렇습니다. 마련이다라는 말이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내일의 두 번째 종목은 PNT예요. 네, 역시 역시 전원입니다. 2차 전지인데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포트에 지금 2차 전지만 가득 담아놔도 괜찮나요? 2차 전지 네. 말고 담을 만한 섹터가 뭐 있나요?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글쎄요. 엔터? 엔터주들도 네. 최근에 보면 많이 올랐고요. 네. 그리고 반도체 쪽도 괜찮은데 언급드렸듯이 삼성전자에서 이 비테크를 중심으로 이제 신규 수주가 좀 나와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파운드리 쪽에서 본격적인 실적이 나오는구나라고 하면서 파운드리 그 2차 전지 소부장 종목들 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과 반도체 쪽도 저는 괜찮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길게 볼 때는 괜찮을 거 보고 있는데 만약에 삼성전자로 이제 파운드리 쪽에서 신규 수주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삼성전자 주가 흐름도 힘들어질 그쵸. 거고 또 다른 소부장 종목들도 굉장히 소부장 종목 변동성이 커요. 그래서 매매 타임 잡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자, 이런 거 보게 되면 조금 편안하게 좀 접근할 만한 종목군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런 걸 보게 그러네요. 되면 2차 전지 쪽에서 제가 이제 무료 방송할 때 꼭 말씀드리는 게 2차 전지 팔고서 살 만한 종목이 별로 없으니까 안전하니까 네. 전체 투자를 그러면 한 50% 해가지고 포트폴리오 쫙 짜가지고 안전하게 가져가십시오라는 얘기를 많이 드리고 있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뭐 이제 포트폴리오 종목이 2차 전지 쪽으로 집중이 되더라도 종목이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니까 좀 안전하게 하시려면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2차 전지를 담는 건 어찌 보면은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선택이다 이런 생각이 최선의 드는 것 선택이고 같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제가 네.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2차 전지들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 들어가면 손실에 대한 우려는 크진 않아요. 워낙 바닥권에 그렇습니다. 있기 때문에. 손실에 대한 네. 크진 않고 다만 본격적인 상승까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여기 말씀드렸죠. 야금야금 간다. 시간을 가지고 가게 되면 야금야금 가는 시대가 좀 편안해요. 네. 느긋하게 가기 때문에 그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편안하게 대응하실 수 있는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PNT에 대한 이 장점들, 메리트들 설명해 주시죠. PNT는 2차 전지 종목 중에서 너무 좋은 종목이에요. 오.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 종목들이 대부분이 적자 기업들이 대부분이고요. 네. 또 2, 3년 이제 전기차 캐즘이 진행되면서 다들 적자로 기업했습니다만 이 종목만큼은 흑자 기조를 유지하는 종목이에요. 지난해 실적을 기준으로 봤을 때 퍼가 뭐 6배밖에 안 되는 종목들. 12개월 선의 PR을 하게 되면 올해는 실적이 조금 부진하기 때문에 퍼가 한 10배 정도인데 그만큼 저평가된 종목입니다. 대표적인 롤트럴 기법을 기용을 해서 이제 2차 전지를 만들 수 있는 장비를 생산하는 그런 대표적인 업체예요. 그래서 지금 그 ESS 에너지 산업이라든가 나중에 전고체 시장이 또 시장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에 따른 수혜도 받을 수 있는 업체가 상당히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는 정말 탄탄한 업체고요. 정말 2차 전지 업황 자체가 살아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실적과 성장성이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측면이겠고, 자 일단 LFP 배터리의 이제 생산 시험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의 장점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기존에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뿐만 아니라 LFP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신규 배터리 시장이 만들어질 때마다 이 회사가 생산할 수 있는 장비를 집중적으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의 폭이 상당히 크다라는 겁니다. 거기다 업황만 살아나게 되면 그만큼 빠른 속도의 실적 거전이 가능하겠죠. 지금은 일부 이제 그 소재주들 중심으로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못 갔죠. 네. 조금 지나고 나면 장비 쪽으로도 장비 쪽으로도 수급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길목을 잡고 기다려 볼 만한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PNT의 가격 전략은 어떻게 될까요? 네, 자 PNT도 뭐 주가가 지금 완전히 대바닥권입니다. 뭐 오른 것도 거의 없는 상태고요. 현재 주가가 미미하게 오르는 상태죠. 네. 현재 완전히 대바닥을 찍은 상태고요. 이거 지금 현재 가격대에 언급드렸듯이 퍼가 6배에서 10배니까 너무나 저평가된 거고 역시 오르고는 있는데 야금야금 올라가죠. 근데 지금 현재 주가 패턴이 아까 말씀드렸던 LF도 이렇게 야금야금 올라가다가 여기서 상승폭이 싹 커지는 이런 형태가 됐거든요. 이런 종목들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지금 구간은 우리가 물량을 잡아가는 그런 전략. 현재 구간에서 조정폭은 깊지는 않을 겁니다. 약간의 장중 조정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물량을
잡아볼 만한 그런 종목으로 말씀드리고요. 자, 이 종목 오늘 저가 36,650원을 기준으로 해서 약간 밀릴 때 누가 저가 매수 제가 말씀드리고 목표가 43,000원, 손절가는 33,500원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종목 PNT까지 만나봤는데요. 최근에 꾸준히 매니저님께서 2차 전지에 대한 중요성을 네. 언급을 해주셨고 이 섹터에 대한 강세로 이 말이 증명이 되고 있어요. 더 많은 인사이트를 어디서 얻어볼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2차 전지 종목들이 뭐 느린 것 같지만 지금 현재 수익이 안 나는 시장에서 꾸준하게 수익을 내주는 게 2차 전지고요. 네. 그 2차 전지가 아직도 자신이 없는 분들한테 왜 2차 전지에 더 집중을 해야 되는지 또 2차 전지 쪽에서 어떤 종목을 중심으로 어떤 종목이 대장이고 뒤를 따라가는 종목이 어떤 것인지 2차 전지 종목에 대해서 오늘도 무료 방송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제가 분석을 드렸고요. 2차 전지와 반도체 그리고 원전주 이런 섹터를 중심으로 스테이블 코인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런 섹터를 좀 계속해서 분석을 드렸으니까 시장이 좋습니다. 지수는 못 가지만 우리가 충분히 대응해 볼 만한 종목들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자, 오늘 무료 방송 보시기 바라고요. 네이버 밴드 가셔서 엠뱅골드 한규서 검색하시고 오늘 무료 방송 꼭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2차 전지에 대한 아직까지는 뭔가 궁금증,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면 네. 매니저님 무료 방송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